토론토에게 필요한 곳을 과연 긁어주는 계약은 맞는가라는 의심은 계속 든단 말이에요. 더쇼 퓨지의 저주라는 얘기도 또 있거든요.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만 토행 구단주는 아예 차원이 다르더만.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메이저리그 주요 단신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소식 있나요? 그래도 간단하게 터졌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계약은 아니지만 네. 저스틴 터너가 토론토와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 큰 계약인데? 꽤 커요. 금액은 그래도 1,000만 달러가 넘습니다. 터너가 1,300만 달러 1년 계약을 맺었고 퍼포먼스 보너스와 로스터 보너스가 이제 150만 달러가 붙어있는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해 보스턴과 계약을 맺고 그래도 노세화가 진행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난해 OPS 0.8을 기록을 했는데 38살의 선수가 0.8을 기록한 게 저스틴 터너 말고 지난 시즌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WRC 플러스 조정 득점 생산력도 114, 커리어 평균 정도로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어서 전혀 노세화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었고, 게다가 또 저스틴 터너는 선수들에게 상당히 그쵸? 신망이 네. 두터운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클럽하우스의 리더십도 보태줄 수 있는 선수예요. 보 비셋도 굉장히 원했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터너의 계약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게 뭐 좋지 않다는 의견은 아니지만은 토론토에게 필요한 곳을 과연 긁어주는 계약은 맞는가라는 의심은 계속 든단 말이에요. 토론토가 워낙에 좌타자가 부족했던 팀이었는데 터너는 또 우타자이기도 하고, 물론 뭐 터너의 리더십은 어디에 가나 다 빛을 발휘하겠지만은 토론토가 꼭 터너가 필요했을까? 터너에게 1,0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해야만 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고심해왔을 때는 저는 살짝 의아하긴 했습니다. 지명타자 자리에 그쵸. 저스틴 터너를 데려온 건데, 워낙 좌타자가 부족한 팀이다 보니까 브랜든 벨트와의 재결합 얘기도 나왔었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타자인 저스틴 터너를 선택을 했고요. 터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수비하기는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3루나 1루, 2루도 가끔은 볼 수 있는 선수라서 수비에서의 숨통도 어느 정도 트여줄 수 있는 선수긴 해요. 현지의 어떤 의견들을 종합해서 보니까는 역시나 뭐 터너가 토론토 유니폼으로 입은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토론토가 과연 이 오타니를 노릴 만큼의 큰 투자를 생각했던 팀이었는데 터너 영입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은 계속 가지더라고요. 토론토와 링크가 됐었던 코디 벨린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다른 팀과의 계약보다는 컵스와의 계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토론토는 자금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오프시즌을 또 조용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저는 사실 이 계약은 터너가 토론토와 계약했다, 이것보다는 토론토의 소식을 JP 모로시가 전했다. JP 모로시가 가장 일찍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에미 네트워크 영상을 보니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로시도 웃음으로 풀어내고,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도 모로시가 드디어 토론토 소식을 마쳤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스틴 터너가 비행기 타는 거 봤냐,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아,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쾌했던 계약인데 토론토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스틴 터너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될 블라디미르 게르도 주니어가 더쇼의 모델이 됐습니다. 나 누군가 했어. 더쇼 모델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계속 이제 좀 뜸들이다가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불개주였다니. 더쇼의 최근에 표지 모델 정하는 게 기준을 모르겠어요. 네. 예. 지난 시즌에는 재즈 시즌 주니어였고 올해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였는데, 오타니나 아쿠냐 이런 MVP 받은 선수들을 외면하고 또다시 지난 시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게레로가 됐는데, 이게 더쇼 표지의 저주라는 얘기도 또 있거든요. 표지 모델이 되면 부진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미 한번 부진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깨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아니, 불개주가 작년에 잘했으면은 이게 납득이 될 만한 결정이었을 텐데 작년에 좀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무슨 느낌 들었냐면은 소주 모델로 작년에 금주 선언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워낙 소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미네소타와 시애틀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 호르헤 폴랑코가 4대1 트레이드죠. 여기에 현금 800만 달러 포함된 트레이드가 이제 단행이 됐습니다. 데릭 팔비 사장은 이제 호르헤 폴랑코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자금력의 숨통이 트일 수 맞아요.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서로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좋은 트레이드라고 생각은 되지만 뭔가 시애틀에서 덮어줬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형 그랬잖아. 이경련의 최초 반응이 뭐냐면은 폴랑코가 근데 선수 4명을 줘야 돼. 선수인가. 시애틀 탑3 유망주인 가브리엘 곤잘레스까지 포함된 이제 딜이고요. 켈릭 때문에 한번 되어가지고 가브리엘 건달레스가 총 맞는 유망주는 맞지만은 이제 이 선수도 아직까지 싱글 A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는 한참 멀었잖아. 이 선수만한 유망주를 또 키워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을 것 같고 저도 폴랑코 기량을 생각하면은 물론 좋은 선수지만은 상당히 시애틀이 이 선수를 갈구했구나. 보니까는 시애틀이 몇 년 동안 호레 폴랑코 영입을 눈독에 뒀다고 하더라고요. 호레 폴랑코에게 이제 주전 이루수를 맡길 계획인 이제 시애틀이고요. 하지만 호레 폴랑코가 2021 시즌에 커리어 하이 시즌 보낸 다음에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있고 지난 시즌에 또 부상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폴랑코에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 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토파가 물론 30살 초반의 선수긴 하지만 지난 시즌 또 좋은 모습 보였고 디스클라파니도 건강만 하다면 선발 로테이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네소타가 참 보강을 잘한 것 같다. 알짜배기 보강했어요. 저도 미네소타가 폴랑코가 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움직인 거는 잘했던 것 같고요. 디포트 사장은 워낙에 자금력에서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트레이드 시장을 많이 노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시애틀의 다음 행보는 결국 딜란 시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매각이 됐습니다. 투자자 그룹의 억만장자 2명에게 이제 인수가 됐고요. 특히나 루벤스테인이라는 분은 볼티모어 네이티브더라고요. 그러면서 볼티모어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큰 사람으로 보이고 이 사람이 워싱턴 내셔널스도 한번 인수를 노렸었는데 거기는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볼티모어를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93년에 앙헬로스 구단주가 1억 7,300만 달러 정도의 이제 볼티모어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17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10배가 뛰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가늠도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구단주 그룹의 자금력을 찾아보다가 더 놀란 건 코엔이었어요. 다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만 코엔 구단주는 아예 차원이 다르더만. 루벤스테인이 순수 자산이 30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스티븐 코엔은 300억 달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가시니까? 볼티모어도 최근에 워낙에 좀 많이 움츠려 있고 물론 리빌딩을 통해서 작년에 100승을 올리긴 했지만은 그 100승을 올린 뒤에 이번 겨울에 좀 이게 투자가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 그룹이 볼티모어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워낙 앙헬로스 구단주가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이어가지고 나이도 많으시고 고령이시고 또 아들들이 이제 현재 장남이 지금 물려가서 하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도 되게 제한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들끼리 또 소유권 분쟁이 붙기도 했었고 구단주가 바뀌면서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이제 볼티모어도 더욱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거고요. 참 그렇게 되면 이제 아메리칸 동부지구는 진짜 어느 팀이 치고 올라가지. 저희가 오늘 있었던 메이저리그 주요 단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큰 소식이 좀 빨리 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월 또 다시 나왔습니다. 네. 이제 2월이 되면은 투수 포수 집합하고 이제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 이제 시작됩니다. 점점 더 개막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멈춰있던 시장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